2024년에도 나라의 TV를 한결같이 아껴주시고 보다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 탓을 한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등 4호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발언에 대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주년 통형으로 유지될 경우에 창당하기로 한 위성정당 창당 8개인 대회를 열고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에게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날 온라인으로 창당 8개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민주당이 현행 주년 통형을 유지하기로 할 경우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친명인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제안한 병리평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에게 조속한 결단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재명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의견 수렴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는데요. 선거구제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30일 4.10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민주당 이재명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이죠.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국민이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 민주당의 주류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결 설명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 8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1일 1심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것으로 민주당의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심 송심, 이재명 송영길 두 전현직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전당대회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했다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매표 행위는 대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 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하여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의 불이 깊은 매표 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며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엄정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맹비난하던 민주당 원래 좌빨이들이 양심의 털이 나서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입을 꼭 다무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중상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정부의 실패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는데요. 윤희숙 전 의원은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86 운동권 주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결을 퇴행적 세력과 미래지향적 인물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우스꽝스럽고 한심하다며 서울 중상동갑에 진명이든 친문이든 누가 나와도 제대로 논쟁해 미래를 향한 담론을 끌고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30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연히 있던 일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보도해 올가매려고 하는 행태더라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몰카 공작을 좌파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재형 목사 혼자만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일을 보면 우연히 있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최재형 목사는 북한을 오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갔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도 참석했다며 전 유엔 북한 참사인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을 했는데 이것들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또 29일 민주당을 향해 김정숙 여사의 나홀로 타지마할 사건을 특검하라고 썼는데 우선 순서로 보더라도 특검을 먼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 언론 대응 사례를 비판하면서 욕설로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인데요. 김준일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개인이 아닌 한동훈 위원장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준일 대표의 모든 방송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일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 측의 언론 대응을 두고 좀 XX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준일이 비난한 언론 대응은 한동훈 위원장 측이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해석한 언론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말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0일 부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는데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다며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으로 좌천된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한국 프로야구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우한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무관중인데 어떻게 직관을 했다는 말이냐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은 민주당의 이런 논평을 인용하면서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 중에선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해석해 옮긴 언론도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측은 언론중재위에 해당 언론들을 제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측이 중재를 신청한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준일 대표를 규탄하며 김준일이 패널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에 대한 자주와 막말, 장애인에 대한 비하, 김준일 대표는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잘못을 바로잡는 건 공당의 의무다. 이를 두고 개인 의견이라지만 XX 같다는 막말을 쏟아낸 건 언론인으로서도 방송 출연 패널로서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함께 방송했던 진행자들조차 아무리 유튜브라도 너무 센 것 아니냐고 만류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준일 대표는 그동안 지상파를 비롯해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정파적 이익을 대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정파성을 넘어 우리 사회를 막말과 극단으로 몰아넣는 발언은 없어야 한다며 방송사들도 패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자정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